안녕하세요. 우희경의 1막 2장입니다. 책 쓰기 상담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어떤 책을 쓸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세요. 사실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저 또한 처음 책을 쓸 때를 기억을 해보면 책은 쓰고 싶지만 어떤 책을 써야 될지는 몰랐거든요. 고민도 많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고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어떤 주제를 써야 될지에 대한 어떤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만 보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어떤 성격, 그 다음에 스토리, 그 다음에 쌓았던 경력도 보고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특기라든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된 깨달음, 여러 가지를 봐요. 네,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이것이 과연 시장성이 있고 책 출간까지 가능한 건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주제를 정하는데요.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고 있는 일부터 보는 겁니다. 사실 직업이 사람의 일과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거를 쓰면은 책을 쓰기에 훨씬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직업을 한번 봐볼게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라면 어떤 주제가 좋을까요? 한번 떠올려 볼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복지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직업을 소개하는 주제가 좋을 수 있고요. 아니면 사회복지 공무원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는 방법, 이런 것도 좋은 주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 주 업무 중에 하나가 보고서 쓰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 공무원을 위한 글쓰기 팁, 이런 것도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내 직업이 좀 평범한 사무직이다. 직장인이지만 그런 분들은 특화된 전문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를 정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에세이라든가 직장인과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책을 쓰기에 좋은 주제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직장인인데 이런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직장인이지만 재테크를 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 직장인이 하는 재테크 비법, 방법 같은 것들도 책을 쓰기에 좋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그 조직 안에 있을 때에는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책이라고 하는 건 내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 볼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내 직업을 잘 모르는 분들 볼 거기 때문에 그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내 밖에 있는 시선에서 내 직업을 궁금해하는 분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떤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준다는 마음으로 쓰면은 조금 더 편하게 책을 쓸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강사분들인데 직업으로 강사분들도 책을 쓰기 되게 좋은 조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강사가 뭐냐면 자기가 공부한 전문 분야를 말로써 알려주는 직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책을 쓰는 속성과 되게 비슷해요. 책을 쓰는 사람들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풀어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쓰는 속성과 강의하는 속성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내 강의 주제를 그냥 책의 주제로 잡는 게 가장 베스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강사예요. 영어 강사면 내가 하고 있는 영어 강의 주제 있죠. 그거를 누구한테 알려줄 거냐.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성인이냐 따라가지고 내 강의 분야의 대상층에 맞는 컨셉을 잡아서 영어 책을 쓸 수 있겠죠. 내가 수학 강사예요. 수학 강사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놀이 수학이냐, 창의 수학이냐, 아니면 입시 수학이냐, 입시도 중학교냐, 아니면 고등학교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강의하는 분야가 있지만 좀 특화된 분야, 창의 수학, 놀이 수학, 입시 수학 같이 좀 세분화해서 나누어서 특화된 분야로서 책을 쓸 수 있습니다. 강사분들은 사실 책을 쓰면 좋은 게 뭐냐 하면 그 강의 자체를 브랜딩할 수 있고 같은 직군에서
같은 강의 분야에서 책을 쓴 강사는 책을 쓰지 않는 분들보다 더 높은 가치가 형성되기 때문에 강의로 상승을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또 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엔 전문직 분들이 책을 많이 쓰시는데요. 전문직 또한 책으로서 브랜딩 하기에 굉장히 특화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의사, 변호사, 뭐 교수 이런 직업이 아니더라도 뭐 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방송국 PD, 뭐 아나운서, 뭐 기자 이런 분들도 특화된 자기만의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일과 관련된 전문 분야를 쓰는 겁니다. 의사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 소아과 의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가 소아과 의사라면 그 소아과 의사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그 소아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엄마들을 위한 책 있죠. 그러니까 육아서를 결합을 시켜서 책의 주제를 잡는다면 대중성을 가미한 전문 지식이 있는 책을 쓸 수가 있겠죠. 네, 전문직 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전문직 중에서도 좀 마이너한 분야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대중성과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코칭했던 분 중에 중동 전문가가 있었어요. 중동이라는 분야가 좀 마이너한 분야이기도 하고 대중들한테 어필하기엔 좀 어렵잖아요. 이제 그래서 중동 전문가이지만 중동 전문가라는 거를 내세우지 않고 그 사람의 스토리 자체를 컨셉화해서 그 안에 중동 전문가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책을 기획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마이너한 분야의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대중성이 많이 없다면 대중성 있는 주제와 결합을 시키는 방식으로도 책의 주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사업가예요. 사업가 분들도 책을 내면 굉장히 유리한데요. 왜냐하면 바로 자신의 사업이 홍보가 되고 마케팅 용도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전문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뭐 학원업이라든가 뭐 PT 트레이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책을 내면 내 전문 사업 분야를 홍보할 수 있고 마케팅할 수 있고 또 그거를 강연도 할 수 있고 또 코칭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내 사업 분야로 책을 쓰면은 그것이 확장이 되어서 매출 증대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회로 연결을 많이 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많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CEO들도 책을 많이 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대표 자체가 브랜딩할 수 있고 대표가 브랜딩 되면 본인의 사업 자체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가 분들이라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이제 전문성 있는 일, 주제가 가장 좋고요.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면 매출을 향상시켜봤던 마케팅 비법이라든가 영업 기밀 같은 것들이 좋은 주제가 될 수 있고요. 혹은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창업 스토리 같은 거를 책을 쓰면은 그 자체가 어떤 기업의 탄생 스토리가 되면서 책 자체가 그 기업을 브랜딩 하는 데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또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엄마가 되게 좀 많이 있으세요. 전업맘 같은 경우에는 책을 쓰면 안 되느냐 물어보시는데요. 전업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부도 전문적인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 살림도 해야 되죠. 아이도 키워야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굴러갈 수 없습니다. 엄마라면, 전업맘이라면 살림 관련된 주제, 뭐 정리정돈하는 방법, 살림을 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좋은 주제이고요. 아니면 육아를 하는 방법도 좋겠고요. 육아도 뭐 숨육아, 놀이육아, 책육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가 했던 방법 중에서 좀 재미를 끌 수 있는 주제가 엄마가 쓸 수 있는 좋은 책의 주제 될 수 있고요. 난 이런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엄마가 했던 재테크 비법도 좋겠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된 소소한 일상을 바라보는 에세이 같은 것도 엄마가 쓰기에 좋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많이 이제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 하면 자기는 어떤 전문직도 아니고 뭐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엄마지만 살림이나 육아도 관심이 없다 이런 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살아온 스토리 속에서 책이 될 만한 소재를 골라서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코칭했던 분 중에 어떤 분은 한 5년 차 정도의 직장 경력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경력이 끊긴 상태에서 책을 썼는데, 사실 딱 보면은 이렇다 할 어떤 경력의 성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좀 떠올랐고, 그분에게는 이 눈치라는 키워드를 가져서 에세이를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에세이를 냈거든요. 이렇게 내가 살아온 스토리 속에서 좀 대중성이 있거나 재미를 끌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들을 키워드 뽑아가지고요. 그 키워드 속에서 내가 어떤 스토리를 풀어갈 수 있다면은 그것 또한 되게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책을 쓸 수 있는 주제는 되게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한번 오늘 도서관 가보세요. 되게 다양한 종류의 책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책이 많은 거는 사람들의 관심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내가 다는 아니지만 하나만 골라서 책을 써도 충분히 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책을 쓰고 싶지만 내가 쓸 게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많은 주제들 중에서 나도 할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하셔가지고 그 주제로 책을 쓰면은 충분히 나만의 스토리가 가미된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어떤 책을 쓸지 모르겠다 고민되신다면 일단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그 나의 이해 속에서 내 강점이라든가 내 스토리가 보이거든요. 그 스토리나 강점을 이제 주제화 시키면은 이 또한 충분한 책으로서 가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어떤 직업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주제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자신감만 갖고 조금 다른 관점을 보면은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소재가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겠죠.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분야부터 시작을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책 쓰기에 관련된 혹은 책으로 브랜딩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많은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요, 댓글에 궁금한 내용을 한번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을 보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먼저 컨텐츠를 받아보세요. 그럼 다음에 올게요. 안녕.